일본에서 해상 자위대에서 나온 긴급 뉴스가 일본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뭔가를 눈치채면서 현재 심각성을 깨달은 분위기도 연출됩니다. 일본을 연달아 충격에 휩싸이게 한 사건과 이제야 깨달았다는 두 가지의 사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상 자위대의 긴급 발표. 우선 연인 일본에서는 유독 한국에 대한 비판 기사가 아시아 소식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극으로 유명한 상케이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 공산화가 되어간다는 논조를 게재 중입니다. 대북 메시지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미국조차 한국을 크게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80석이나 국회의원을 확보해서 이런 공산화 같은 표현 자유 침해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항상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국회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자유도 순위가 낮은 일본에서 한국이 공산화가 되어간다는 말은 억지인 것이죠. 실제 지난 10월에 스가 총리가 NHK에 출연했을 때 앵커는 학술회의 후보자 6명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왜 학술회의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냐며 3차례 이상 스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면서 대답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일본 정부 인사가 NHK에 항의를 강력하게 했으며 그 질문을 던진 앵커를 하차시키는 상황이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무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 하차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언론의 한국 비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언론에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경제협정을 체결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믿을만한 국가가 아닌데 한국도 똑같이 국제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이므로 같은 부류끼리 어울린다는 논조에 보도를 내고 네티즌들은 이에 동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기사는 역시 K방역 실패에 관한 것이죠. 최근 K방역에 실패한 한국은 백신을 구걸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나 빈민국이 맞는 코백스 물량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백신을 확보했다며 설득 중이라며 일부 극우 논조의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한국은 1000만 도스나 코백스에서 빼간다며 전 세계적인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열변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코백스는 국가별로 모두 균등하게 지급을 해야 하므로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얀센 백신 계약을 올해 안으로 할 것이고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자 효과 좋은 모더나나 화이자는 버려두고 아직 임상 3상도 안 끝난 얀센을 계약하는 수준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한국은 제대로 된 백신이 없으며 일본은 화이자만 해도 인구수인 1억 2천만 개를 성구매했다면서 줄기차게 백신 확보 실패와 더불어 K방역이 우습게 됐다는 기사가 여전히 매일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데일리 온라인이라는 극우 신문은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나라의 문화인 것 같다며 이는 한국 사람들조차 방역에 관한 약속을 안 지켜 스키장이나 각종 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안 지키니 감염자가 속출하는 게 아니냐는 궤변을 내놓았는데 열독률이 높은 기사로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열독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페이지에 오래 머물며 자세하게 봤다는 기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역이 망했다고 하는 일본에서 뜻밖의 뉴스가 나와 일본을 놀라게 했다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이 뉴스를 보고 현재 한국 보고 망쳤다고 할 게 아니라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일본 네티즌들이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해상자위대의 긴급 발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상자위대는 22일자 야마무라 히로시 해상망료장과 니시 나루토 망료부장의 코로나 확진 소식을 전합니다. 해상망료장은 한국의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직위로 별 4개 4성급 장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왜 일본에서 논란이 되면서 일본 네티즌들을 다급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장관급 혹은 국가기관의 최상위권 인원들이 확진 소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과 3일 전에는 도쿄 소방청장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들려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벌써 3명 이상 확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크게 놀란 점은 일본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PCR 검사가 수시로 이루어지며 그들은 약간의 증상만 있더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며 바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에도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 장관은 코로나 확진자가 접촉했다는 이유로 PCR을 받았습니다. 당시 도쿄신문은 니시무라 장관이 감염 가능성만 있더라도 PCR을 받았는데 황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의 국민들은 아무리 증상이 있더라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잘 안 해주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본의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잇따른 장관들의 확진 소식에 단단히 화가 난 모습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최근 당국에서 하도 코로나 PCR 검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도쿄 신바시의 사설 PCR 검사소와 같은 곳에 예약을 하고 따로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나마 올해 예약은 모두 차서 1월에나 되어야 간신히 PCR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사이에 병이 악화되고 코로나가 전파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도 검사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K방역이 망했다고 연일 한국을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은 온 국민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PCR 검사를 받으러 오라며 국가에서 문자도 보내준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깜짝 놀라는 것은 한국 당국이 모 식당에서 몇 시에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코로나 감염자가 있었으니 검사 받으러 오세요 하는 문자가 친절하게 국가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는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 가족과 지인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역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PCR을 건강보험으로 무료로 받는다는 것은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호흡 곤란을 동반한 고열에 시달려야 간신히 검사가 가능한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 장관이나 고위급 인사들이 너무나 쉽게 PCR을 받고 확진되는 모습에 적지 않은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우리는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라면서 국회의원들은 관용 차량을 타고 안전하게 이동하지만 국민이야말로 지하철을 타는 등 항상 코로나 위협에 처해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근본 차이가 뭔지 이제야 눈치채는 듯한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렇게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 상황을 보고 신용카드 사용 내용으로 역추적해서 국민을 감시하는 공산화라고 보도한 반면에 프랑스 언론은 직접 취재하며 대단하다고 했다는데요. 프랑스 한 언론은 한국 서울의 식당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의견은 갈리고 있지만 방역이 가장 앞섰다는 서울의 현 주소에 대해 극찬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 고위급 장관의 확진 뉴스를 보면서 시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는 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본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일본의 대중들은 이렇게 국가의 고위급 공무원들만 자유롭게 PCR을 받는 것도 불쾌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 네티즌들은 연달아 고위급 공무원들이 줄줄이 확진을 받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에서의 댓글을 보면 한 네티즌은 해상 막료장이나 소방청장과 같은 고위직들은 대부분 독립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며 요즘은 많은 경우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감염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일본에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다 라면서 현재 일본이 일 확진자가 3,000명가량이지만 비교적 보호를 받고 있는 고위급 공무원 확진자가 넘친다는 것은 일본의 확진자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냐며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든 난국을 일본에서는 단지 백신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백신 해결책은 매우 위험하다고 전합니다. 백신 연구소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성능이 좋다고는 하나 코로나 감염이 너무 많은 나라에서는 집단 면역으로 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고 전합니다. 막상 사람마다 항체가 형성되고 유지기간이 다 다르며 백신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며 백신을 무조건 빠르게 맞춰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계속해서 한국을 다양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존 해오던 대로 방역을 잘 유지하면서 최근 확산세가 누그러지면 백신 접종 양상을 관찰하며 차분하게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독일은 백신이 나왔음에도 역대 최고의 속도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영국엔 변종 바이러스가 퍼졌으며 세계 각국에서 안심할 시기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백신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되고 최선을 다해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연일 한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은 어떠한 상황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소집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시 주석은 이날 코로나19는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 우리는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다며 중국은 모범 사례 공유, 공동 백신, 치료제 개발, 도움이 필요한 국가 지원 등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힘든 국가를 중국이 돕겠다고 세계 정상 앞에서 천명한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과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G20 화상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대단한 일치가 있었고 아주 멋진 회의였다. 20개국 모두가 극복을 위한 엄청난 정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며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파트너 및 친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처럼 다른 국가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은 없었다. 코로나 위기를 100번 역전 기회로. 중국의 기대가 아니다. 미국 내에서 불거지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예전에 보여온 전통적 리더십이 사라지고 있다. 이 틈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G20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27일 미 워싱턴 포스트가 쓴 기사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위기의 시기를 이끌어왔다. 지금은 자기 고립을 실행 중이란 제목이다. WP는 미국의 라이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심한 다른 나라에 지원의 제스처를 보인다며
이때 미국은 국내 바이러스 봉쇄에 매달린 채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정학적 주도권 다툼에서 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P 분석은 이렇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 있는 나라인 미국이다. 정작 미국은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고립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26일 G20 화상회의에서도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의 G20 화상회의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날 G20 정상들은 이날 5조 달러의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백신 개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다. WP는 하지만 정작 미국은 어느 정도 규모를 기여할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이 중국이 움직였다. 자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자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전방위적으로 원조해주고 있다. 나라도 가리지 않는다. 러자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6일 현재까지 83개국에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지원했고 세계보건기구에 2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며 중국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들을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 미국도 포함돼 있다.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세르비아 등 7개국에는 의료 인력까지 파견했다. 중국의 코로나 원조를 받지 않은 나라를 꼽는 게 쉬울 정도다. 코로나에 휘청한 미국 내 앞가림도 바빠. 원조의 원조는 사실 미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굳어지자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해왔다. 최근까지도 해왔다. 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전 세계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다. 라지브 샤 전 미국 재개발처 처장의 분석이다. USAID는 미국의 해외 원조 담당 기관이다. 샤 전 처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당시 자원과 전문 지식, 기술 능력 등에서 국제 공조를 이끌며 세계 위상을 굳혔다며 현재 모습은 그때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미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에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며 국제적 공백 상태가 만들어졌다며 이 틈을 중국이 메우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하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초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은 큰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며 이로 인해 미 당국자들은 코로나 대응에서 균열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미스가 이를 키웠다는 것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9일 기준 13만 명을 넘어 독보적 1위다. 토피크라힌 유아메리카 기구 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앙이 돼버렸다고 평가한다. 중국 코로나 외교로 우리가 미국 대한 혈안. 이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세계 리더라는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다른 나라를 이끌기는커녕 내부 단속도 못하면서 중국 등 라이벌 국가에 조롱의 빌미를 주었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학연구소의 엘리자베스 프로 선임 연구원은 국제적 위기 때마다 미국이 조타수 역할을 해 다른 나라가 리더십에 의지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나라도 미국에 기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코로나 원조 바람은 지능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라이벌의 변화를 재빠르게 감지한 뒤 나서고 있는 셈이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의 엘리 라테너 연구원은 지난 2008년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체감했는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같은 걸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프로파간다를 급격히 늘리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존 브레넌 전 미중앙정보국 국장은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자신들이 미국의 대안이라는 점을 알릴 기회라 본다고 평가했다. 중정부 체제 칭찬해야 지원받아. 승패는 아직 나지 않았다. 미중 주도권 싸움은 아직 알 수 없다. 중국의 마스크 외교는 의심받고 있다. 유럽은 중국을 깨름직하게 여긴다. 마스크 일장, 진단키트 한계가 절실한 와중에 지원이 고맙긴 하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 의도가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한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3일 중국이 의료 물자를 베푸는 관용의 정치학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유럽 각국이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마르친 프리지호드니아크의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인터뷰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그는 중부나 동부 유럽 국가가 중국의 의료 물자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붙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야 하고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 국가는 현명한 지도자와 성공적인 정치 체제로 중국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중국식 합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유럽 분열을 노린다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 원조 중 시진핑 주석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서방 각국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하지만 유럽연합 수장인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과의 통화는 리커창 총리에게 넘겼다. 중국이 유럽 각국을 개별 격파하는 전략을 쓴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산 의료 물품에 대한 불신도 있다. 28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 60만 개를 리콜 조치했다. 품질 기준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 탓이다. 리콜 대상이 된 마스크는 얼굴에 제대로 밀착이 되지 않거나 필터가 불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에서도 중국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사에서 수입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정확도가 30%에도 못 미쳐 업체의 제품 교체를 요청한 바 있다. 백신 개발이 미중 경쟁의 최종전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잦아들었다지만 중국은 경제 코로나 리스크에 떤다. 중국 집권층은 경제 성장에 항상 목마르고 그러므로 수출은 여전히 중요하다.